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8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가혹한 압제 속에서도 해방의 희망을 잃지 않고 주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선열들의 마음을 새삼 되새기게 됩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광복의 의미를 일깨우고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 다양한 행사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제강점기, 식민 통치에 저항한 애국지사들이 모진 고초를 당했던 서대문 형무소. 민족의 한이 서린 역사적 공간이 오늘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군과 싸워 태극기를 빼앗고 힘을 모아 물주머니를 던져 박을 터뜨리자 그토록 고대하던 독립이 찾아옵니다. 독립운동가의 옷도 입어보는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은 우리 역사를 몸으로 배웁니다. 우리나라가 왜 과거에 슬픈 역사를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주고 싶어서.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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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박 35년을 기다려온 조국의 독립. 가슴 벅찬 외침이 서울 도심에 다시 울려 퍼집니다. 그날의 감격을 담은 춤과 노래. 민족 대표 33명을 기리는 타종 행사가 시민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오늘 태극기 들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 광복절이라서요. 우리나라는 독립투성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해방의 기쁨이 담긴 만세 함성은 전국 곳곳에서 재현됐습니다. 독립기념관을 찾은 시민들은 순국 선열과 애국지사의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해주셨으니까 고마웠어요. 광주에서 열린 경축식에는 처음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노환으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참석한 피해자들은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이에 기반한 합당한 배상안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버리고서 사죄 받는 것이 그 하나 소원이요. 한편 서울 광화문 일대에선 광복절을 맞아 보수단체들이 좌익 척결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광복절이지만 일본은 종전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가 4년 만에 부활했습니다. 경제안보상과 70여 명의 국회의원이 대거 참배에 나섰고 기시다 총리는 직접 가는 대신 공물을 바쳤습니다. 도쿄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제의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도쿄 야스쿠니 신사가 아침부터 몰려든 일본 국회의원들로 북적입니다. 오늘 오전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의 일본 여야 의원 70여 명이 집단으로 신사 참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집단 참배가 중단되었다가 4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겁니다. 자민당의 하기우다 정조 회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침략군이었던 일본군들이 고귀한 희생을 했다며 애도했습니다. 先の大戦で尊い犠牲となられた先人の御霊に謹んで哀悼の誠を捧げ 현직 강요로는 다카이치 사나의 경제안보상이 참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에 직접 참배하진 않고 대리인을 통해 공물 대금을 복납했습니다. 일본의 종전 기념일인 오늘 도쿄 무도관에선 2차 대전 당시 사망한 전몰자들을 위해 전국 규모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今日の我が国の平和と繁栄は戦没者の皆様の尊い命と苦難の歴史の上に築かれたものであることを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 지도자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복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도 일본 정치인들은 전범들을 향해 고귀한 희생을 했다거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습니다. 이젠 일본 국민들이나 언론들도 무감각해졌는지 이런 망언에 이견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의 대변인으로 재직할 당시 대변인실에서 기사와 사설을 기획하고 언론사에 협조 요청을 해서 보도가 나가게 했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 언론사의 최고위층에게 대통령이 직접 격려 전화를 하도록 명단을 만들어서 보고했던 정황도 드러났는데요. 이른바 격려 기자 명단에 올랐던 박보균 당시 중앙일보 편집인은 지금 장관이 됐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서울 용산 재개발 지역 철거 현장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한 일간지엔 막루농성 사전 연습했다. 검찰 용산 사고 엄정 수사 기소 방침 관철하라는 제목의 기사와 사설이 실렸습니다. 같은 해 이 일간지에는 안으로 도덕성 썩고 밖으로 기업 거덜내려는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까지 시국 선언에 나서선 안 된다. MBC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기사가 다른 방송사의 7배에 달한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해 8월 작성된 대통령 서면 보고서, 보고 제목은 VIP 전화 격려 필요 대상 언론인, 보고자는 당시 이동관 대변인 본인입니다. 격려 대상자는 이 기사와 사설들이 실린 일간지 사장으로 휴대전화 번호까지 함께 적혀 있습니다. VIP, 즉 대통령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 기획 기사 및 사설 보도 협조 요청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는 게 격려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입니다. 앞서 용산 철거민과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 등에 대한 비판 기사들은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기획해 이 일간지에 보도 협조를 요청해서 보도한 대표적 사례로서 이 문서에 첨부됐습니다. 일주일 앞서 청와대 대변인실에서 작성된 또 다른 문건. 제목은 역시 VIP 전화 격려 대상 언론인입니다. 친박 성향으로 분류되었으나 VIP의 국정 운영에 동조, 지지로 성향이 변화된 게 선정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격려 전화 대상자인 박보균 중앙일보 편집인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박보균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특별 고문이 됐습니다. 박 장관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격려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또 다른 일간지 사장은 구 좌파 정권의 잔재 청산에 주력하고 좌파 세력들의 반발에도 꿋꿋하게 논조 시정 노력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언론 자유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이 자유민주 헌정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발언과 배치되는 행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문건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이한준 사장이 지난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른바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임원 전원의 사직서를 받겠다고 했었죠. 그런데 사표를 수리한 임원들을 살펴봤더니 이미 임기가 끝났거나 얼마 남지 않은 경우였습니다. 사실상 임기가 끝났는데 사표를 받는 꼼수를 부린 건데 이런 꼼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1일 이한준 LH 사장은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임원 모두의 사직서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직원 모두의 사직서와 함께 저의 거치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의 뜻에 따르려고 합니다. LH의 임원은 모두 7명, 그중 이사장과 공모 중인 상임 감사위원을 제외한 5명이 사표를 냈고 4명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그런데 그중 2사람의 임기는 지난달 25일로 이미 끝났고 나머지 2사람의 임기도 9월 30일까지로 한 달 반가량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임기가 끝났는데 사표를 받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이런 꼼수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LH는 지난 2021년 직원 땅 투기 논란 당시 임원 4명을 경질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합니다. 그때도 2명은 임기를 불과 9일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퇴직 임원 전원은 연봉 1억 원 수준의 사내 교수로 임용됐습니다. 민간 재취업 금지 3년 규정을 피해 2년간의 소득까지 보장해 준 겁니다. LH는 중대한 사태가 터질 때마다 각종 혁신안과 인력 감축안을 내놓았지만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응이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자정하면서 혁신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 결국에 외부의 힘에 의해서 혁신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정관업체 수주 쏠림도 여전해 최근 보름 새 설계와 감리 용역 입찰 6건을 모두 LH 전관업체가 수주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권 카르텔 해소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LH 전관업체와의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오늘 새벽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폭주족들이 거리를 점령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대구에서도 폭주족들이 굉음을 내면서 도로를 질주했는데요. 광복절이나 3.1절 같은 국경일마다 이렇게 폭주족들이 어김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송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토바이 여러 대가 편도 4차선 도로를 좌우로 휘저으며 질주합니다. 폭주? 미친 거 아니야? 2023년인데? 주행 중에 폭죽을 터뜨리든가 하면 경적을 울리며 교차로 한가운데를 빙글빙글 돌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 폭주족 수십 명이 나타났습니다. 굉음과 함께 내달리는 위험천만한 질주에 다른 차량들은 물론 보행자들까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시민들이 인도 안쪽으로 다들 걸어 다니시면서 이제 이동에 제한을 받으시더라고요. 가장 큰 교통 유충지를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비슷한 시각 대구에서도 폭주족 집중 단속에 나선 경찰에 100명이 넘는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광복절이나 3.1절 등 국경일 새벽마다 모여들어 기승을 부리는 폭주족. 1990년대 이후 태극기를 꽂고 나타나 도로를 점령하는 오토바이들이 30년 가까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특수 물총에 그물까지 동원하고 적발 시 심야 외출을 제한하는 극약 처방까지 써봤지만 달리는 이륜차를 붙잡기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안전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운전자들이 바로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도망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무리하게 추적하다 보면 차 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경찰은 영상 체증 장비를 동원해 이륜차 난폭 운전자의 사후 검거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